한중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극복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며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 내지 3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장기간 봉쇄한다면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유와 LNG 가격 급등, 해상물류 차질, 금융시장 충격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 나라는 정유 및 화학산업의 원가 상승, 전력비 상승 등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유조선의 보험료 급등 및 우회 항로를 이용함에 따른 물류비 상승도 에너지 가격과 제조원가 상승을 가속화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선박 운임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이 위축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이란 폭격 개시 직후 한국의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사태가 이미 발생했고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침체가 가속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울산, 여수, 대산 산업단지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원유와 LNG를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 원가가 급등하면 일반 가정의 전력비와 생계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모든 기업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며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심하면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약 10.1억 배럴이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76만 배럴 수준으로 세계 4위 내지 5위에 해당합니다. 주요 공급국은 1위가 사우디, 2위 미국, 3위 아랍에미리트, 4위 이라크, 5위 쿠웨이트 순입니다.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70 내지 72%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미국산 셰일 원유가 10 내지 15%, 아시아와 기타 지역 공급량이 약 10%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연간 4,600만 내지 4,700만 톤으로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주요 공급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미국, 오만 등입니다. 2025년의 경우 호주로부터의 수입량이 약 1,480만 톤, 말레이시아산 수입량이 약 760만 톤, 카타르산 수입량은 약 700만 톤이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석탄은 연간 1억 톤 내외를 수입하는데 호주와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높습니다. 원유 수입량은 중동에 편중된 데 비해 LNG와 석탄은 호주와 동남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국가로서 중동 위기가 발생하거나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리스크가 크고 원유와 LNG를 수송하는 선박이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국내에서 석유가 생산되지만 수요가 워낙 커서 대규모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4년 원유 수입량은 약 5억 1천만 톤으로 하루 약 1,100만 배럴 수준입니다. 국내 생산량이 하루 약 420만 톤이므로 수입 의존도는 70 내지 75% 수준입니다. 주요 공급국은 러시아, 사우디, 이라크, 남미,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약 50%,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이 약 20%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남미,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10%씩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최대 공급국으로 파이프라인과 해상 수송을 통해 중국으로 원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 이라크,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우회 수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연간 약 7,600만 톤에 달하며 호주, 카타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과는 육상 운송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세계 1, 2위 수입국이지만 한국, 일본보다 수입 의존도가 낮고 공급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해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육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차단되는 경우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등지로 공급선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한국, 일본보다 리스크가 덜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글로벌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중국 역시 산업원가 상승, 인플레 압박, 수출 경쟁력 하락 등의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광둥, 장수, 저장 등 연해 산업지대에 충격이 집중될 것입니다. 일본은 중동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23, 24년 기준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약 240 내지 260만 배럴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만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1990년대보다도 원유 수입량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미국 순으로 중동산 비중이 90 내지 95%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세계 4, 5위 원유 수입국이지만 중동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천연가스 수입량은 연간 6,500 내지 7천만 톤으로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한국, 중국보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용도 면에서 발전용 가스 수요가 매우 크고 원전 가동률에 따라 수입량이 변합니다. 주요 LNG 수입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러시아, 미국 등입니다. 호주가 약 40%, 동남아가 약 20%, 중동이 약 15%,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10%를 차지하는데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동 분쟁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대신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에너지 쇼크에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GDP 대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는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거나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 대체 공급원이 제한적인 일본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력난이 가중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민들의 생활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나아가 철강, 화학,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여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이란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는 지난 1970년대에 경험한 것처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세 나라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직접적 충격 못지않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반면 이란의 신정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대외 무역 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 사태는 에너지와 원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중일의 에너지 자금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17 내지 18%, 일본은 12 내지 13%에 불과하며 중국은 75 내지 80% 수준입니다. 한국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일본은 수입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은 자국 내 생산으로 일부를 충당하지만 수입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모든 화석 연료를 수입하지만 중국은 국내 석탄 생산량이 많아 자금률이 높은 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원유 소요량 대부분을 수입하며 중국 역시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에서는 세 나라 모두 중동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한국은 70% 이상,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서 도입하며 중국은 그 비중이 약 50% 수준입니다. 주요 공급국은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인데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해왔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소요량의 거의 100%를 수입하며 중국은 약 40 내지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LNG 수입국 순위를 보면 일본, 중국, 한국 순입니다. 그러나 세 나라는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며 중동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산업 구조는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입니다. 게다가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루트가 대부분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운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지정학적 충격에도 취약합니다. 반면 정유와 석유화학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략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도 존재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수급상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석탄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생산비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량의 60 내지 70%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함으로써 말라카 위기에 취약합니다. 특히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거의 전량 수입해온 중국은 이란의 신정체제가 교체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늘리며 중동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육상 루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전략 비축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안보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하고 LNG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원전을 축소하면서 화석 에너지의 수입을 늘렸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섬나라의 특성상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반면 전략 비축유가 세계 최대 수준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략형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화석에너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일본이 가장 취약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에너지 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원전 확대, LNG, 수입선 다변화, 수소 경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전 재가동, 재생에너지 확대, 암모니아와 수소 활용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 확대, 석탄 의존 체제 유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보면 첫째,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원유 공급원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LNG에 대한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둘째, 전력 안정성을 위해 원전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원전은 에너지 자급률 상승, 탄소 배출 감소, 전력 가격 안정 등의 장점을 지닙니다. 셋째,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가 좁고 풍력 조건이 제한적이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중동 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관리하에 90일 이상의 석유 소요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 탈탄소 시대를 이끌어갈 핵융합 에너지, 즉 인공태양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육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해상 운송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아시아 중국 가스관, 중러간 동시베리아 가스관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둘째, 석탄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석탄은 국내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은 경제성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와 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문제를 수반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 태양광 업체인 룽지솔라, 풍력 업체인 골드윈드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토가 광대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나라입니다. 넷째, 자원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해외 유전과 광산 확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와 중국석유화공공사 등이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보면 첫째,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 재가동 중입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와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 사례입니다. 둘째, LNG 중심 에너지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소경제 전략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국가 전략을 채택했고 도요타,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로부터 수소를 공급받는 운송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넷째,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의 석유, 가스, 금속 광물 자원 기구인 JOGMEC가 해외 자원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원전 중심 안정형, 중국은 육상 루트를 통한 자원 확보형, 일본은 LNG화와 수소형 전략을 추구하는데 세 나라가 개별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상호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석유를 비축하거나 LNG를 공동 구매하는 방안, 한중일의 몽골, 러시아까지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몽골 등지의 태양광과 풍력을 전력화하는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 등 중동산 에너지 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상에너지 안보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대응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국의 이해관계 조율 및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 대응 전략은 단기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 이란 사태를 계기로 살펴본 한중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과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